다음 주제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후속 조치들이 좀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그 외교관에 대한 징계에 돌입했다. 이 내용입니다. 외교부는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사자인 외교관, 귀국을 이미 한 상태죠? 여기 있습니다. 누설 외교관, 공개할 줄 몰랐다. 강효상 의원에 항의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30일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온정주의 안 된다. 그러면서 뭔가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런데요, 몇몇 언론들은요, 이 정도 단계에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바로 이 기사입니다. 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겁니다. 외교부 중대규정 위반 징계수순, 강경화 리더십 안 통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교장관이면은 외교관은 전체를 총괄하는 그리고 관리하는 자리인데 최근에 이제 외교부, 외교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경화 책임론 확산이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뭐 강효상 의원 후배 경력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중앙지검 공안 일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루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린 또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엄정하고 엄중하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엄중하게, 엄중 이런 말도 나왔어요. 최영수 의원님, 요 당사자인 외교관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줄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해명으로는 뭐 받아들이기 힘든 해명이죠. 예. 공개할 줄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것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 자체가 외교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일이죠. 공개를 하든지 말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유출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예. 어떻게 국가 정상 간의 예. 비밀 대화를 예.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대화를 예. 외부로 유출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혹시 관행으로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관행인 것이고 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뭐 그 징계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강경화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 정부 들어가지고 직업 외교관에 대한 불신을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여러 차례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외교안보 문제가 예. 자연스럽게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였고 외교부는 뒤로 빠지고 그런 그래서 지적이 계속 있었죠. 예, 그런 어떤 비판이나 지적이 많이 예.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들의 사기 저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번 건이 예. 강경화 장관으로도 화살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예. 강경화 장관 책임론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떻게 져야 되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사실은 예. 외교부 장관이 예. 얼마나 중요한가. 음. 장관 중에서도 가장 선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관 중에서 외교장관은 굉장히 그 위상이 순위가 높은 걸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본다 하더라도 예.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하면서 예.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제 위상이 커지면서 분명히 이제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만큼 지금 역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의 외무부 장관에 비해서 외교부 장관에 비해서 예. 현재의 외교부 장관이 과연 역할이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타나는 게 별로 없고 본인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않죠. 전부 다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거나 뭐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거나 통일부 장관 이야기하거나 이것을 디스파치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데 예. 이런 분이 과연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라 저는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번 그 사태로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강경화 장관이 예. 그동안 외교부 장관으로서 금악중한 외교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 이런 것들도 기강회의라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외교부 장관쯤 되면 예. 본인이 생각하는 외교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가져야 되고 예. 본인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예.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본인은 그런 거 없이 왜 마치 장관이 아니라 실무자처럼 어떤 뒷받침만 한다? 이래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진짜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밑에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잘못부터 되짚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그럼 싶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사직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 아, 외교부 장관이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예. 스스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그런 물러나야 결단도 된다고 필요하다고 보시는 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께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을 봤거든요. 예. 이게 외교부가 굉장히 텃세가 심하고 특권 의식이 강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분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권 의식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특권이 있는 겁니까? 특권도 있죠. 외국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뭐 고위 인사가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외교부가 그 주변에 비서실이 따라가잖아요. 비서실을 전부 다 떼어내요. 그리고 본인들이 수행하고 다니면서 모든 걸 그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하거든요. 다른 부처 장관들이 다른 부처 장관이 해외를 갈 가도 때? 예. 아.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좀 굉장히 텃세가 심하고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봤냐면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처음에 방미를 하셨을 때 예. 그 윌러드 호텔에서 그 대책회의식으로 이제 고위 인사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그 수구 회의를 그 하는 거를 그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이렇게 한 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경화 장관께서 저기서 오십니다. 예. 근데 여기에 외교부 직원들이 있는데 누구도 이 원을 깨지를 않아요. 아, 장관이 이 다가오고 원 있는데. 바깥에서 있는 거예요, 한동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자리를 비워주고 이렇게 여기 넓혀가지고 해주잖아요. 보통 예. 모습인데. 예, 서서 했어요. 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강경화 장관이 굉장히 앞으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러면은 했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그 아주 강한 리더십을 아직까지 못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게 강경화 장관 리더십의 그 부족으로만 볼 것이냐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외교부의 그 텃세가 기존의 그 외교부가 갖고 있는 그 텃세가 너무나 너무나 두텁다. 강하거든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저는 한다고 보는데요. 누가 와도 지금 예. 강경화 장관만큼 해내기가 그럼 쉬울 것이냐 예. 개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물음표를 저는 찍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이제 양지열 변호사께 발언 기회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라면 지금 저 자리에 강경화 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더라도 이런 유사한 일은 벌어질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양지열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제 외교부 독자적인 모습이 잘 안 띄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외교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거는 외교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실은 보면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할 같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거는 외교부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 청와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국정원도 나서야 되고 국방부도 나서야 예. 되고 외교부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단독으로 나설 수 없는 예. 거고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의 말씀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예. 그럼 리더십에서 뭔가가 좀 정리가 안 된다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외부 인사를 바꾼다. 그러니까 외교부 내부에 텃세가 심한 전문 외교관을 앉히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예. 외교부의 체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앉히면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텃세를 부리고 저항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네? 이거는 더 고질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까 사실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기자 출신이지만 예. 우리 언론이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 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장관 리더십이 안 통한다는 책임론 일각이라고 하는데
어디 일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예. 뭐 이번에 외교관과 관련해서 김수익 전 유엔 대사 말도 빌어서 예. 이 정치인들이 외교관을 망가뜨렸다. 천영우 전 미래 저 외교안보 수석 예. 얘기 들어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 벌였다 다 하는데 일각은 어디 지금 저 기사를 쓴 분의 의견인지 예. 저 해당 언론사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 요 사안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강경화 장관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패널 분들이 계속 앞다퉈 지금 발언 기회 요청하시는데요. 이규환 변호사하고 최영선 의원께 각각 30초씩 짧게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말씀해 주세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누가 가더라도 강경화 장관만큼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저는 정반대입니다. 어. 누가 가더라도 강경화 장관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주 조금 전에 거꾸로 보시네요. 양질 변호사 얘기하셨는데요. 예. 국가안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나서기 예. 어렵다. 저는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대통령 해야 돼. 국가 예. 안전기획, 예. 안전 국가정보원장 다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더 잘해야지. 기본적으로 외교부 직원들 어렵습니다. 실제로 터세 있고요. 근데 예. 그분들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외교부 장관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최영선 의원. 북핵 문제 해결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그런 양지열 변호사 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중국과도 우리가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 북핵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본과 중국과의 현안도 사실은 외교부가 풀어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외교 현안도 요새 어렵다라는 거죠. 외교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외교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토론이 살짝 좀 이루어졌습니다. 뭐 각종 두 번씩 발언하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의견이 좀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강경화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 정치권도 역시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